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보여준 언행과 전략은 그가 앞으로의 국제정치 무대에서 어떠한 접근 방식을 취할지에 대한 불안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와의 소통 부재와 북한 문제에 대한 그의 독특한 접근 방식은 한국을 배제한 코리아 패싱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트럼프는 과거 막말과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의 임기 중 워싱턴 포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21건에 달하는 거짓 또는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집계된 바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초기에 공격적으로 발언하고 필요하면 말을 바꿔가며 협상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 아예 입을 닫는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2016년 한국 정부가 그와 접촉을 시도했을 때 돌아온 답변이 죽은 정부는 상대하지 않는다 였던 사례가 이를 방증합니다. 반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미치광이나 꼬마 로켓맨 같은 표현을 써가며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이는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취임 후 최대 압박을 대북 전략으로 설정한 그는 군사적 긴장 상태를 조성하며 북한을 압박했고 결국 2018년 김정은의 대화 제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북한 문제를 다시 꺼내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의 외교적 계산에서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있는 듯합니다. 일본처럼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한 한국이 외교 무대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한국의 외교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사라졌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협상에서도 한국의 입지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의 기조를 고려할 때 그는 한국에 대해 막대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실수는 한반도 안보와 외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임기 동안 한국이 어떤 대북 전략을 마련하든 그의 외교적 접근 방식에서 배제된다면 그 실효성은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전략TV였습니다.